주간 K-팝 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아무개님, 류클님, 제인님, 프로미스나인 새로운 영상에 후원해주신 반슈님, 아이들 르세라핌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브라이언 몬피엘님, 광야워크님, 깻님님, 현정백화엠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두유라입니다. 최근 서울 콘서트를 끝으로 성공적인 월드 투어를 마친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는 그룹 제작비만 99억이 들었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2016년 10월 희진이가 솔로곡 비비드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한 명씩 공개될 때마다 솔로곡과 뮤직비디오가 함께 공개되었고 중간중간 유닛 앨범까지 공개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달의 소녀의 제작비가 99억이나 된다는 말에 큰 의심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달의 소녀 제작자로 알려진 정병기 씨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블러핑이었다. 24인조 걸그룹이 될 것이라는 트리블S의 소속사 대표인 정병기 씨는 이달의 소녀를 제작하고 독특한 세계관을 정립한 것으로 팬들에게 유명한데요. 얼마 전 정병기 씨는 일기처럼 쓰는 블로그에 충격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음악 마케팅을 할 때 100억이라는 돈을 썼다고 블러핑도 해봤고 또 그 블러핑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보기도 했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관심. 이 글을 본 K-팝 팬들은 제작비만 99억이 들었다는 이달의 소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이달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작비 99억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의 댓글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100억을 태우셨어요? 라는 질문에 정병기 씨는 20억 정도 썼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달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작비 99억은 뻥이었고 사실은 20억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야기에 몇몇 이달의 소녀 팬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이유. 작년부터 이달의 소녀 팬들과 K-팝 팬들이 걱정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달의 소녀 정산 문제였는데요. 작년 9월 이달의 소녀의 추가 한 방송사를 통해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며 충격을 주었죠. 데뷔 4년 차에 앨범도 잘 파는 인기 아이돌이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특히 21년은 멤버 추가 예능으로 주목을 받으며 많은 방송활동, 광고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니 4집 엔드도 약 12만 장이나 판매되었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그러나 그때마다 따라붙는 말은 99억의 제작비였습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부담해야 되는 제작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받을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몇몇 팬들은 이 말에 수긍하며 그래도 이제는 흑자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적인 바람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 팬들을 걱정하게 만든 제작비 99억이 사실은 블러핑이고 20억 정도만 들었다는 말이 나오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멤버들에게 왜 아직까지 정산금이 안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억도 못 벌었을까? 아이돌의 수익은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앨범, 공연, 행사, 광고 등 수익 루트가 다양하기도 하고 얼마나 받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달의 소녀의 앨범 수익만 먼저 따져볼까요? 앨범 정가로만 계산한 것이기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달의 소녀 데뷔 앨범은 2018년에 가온 차트 기준 약 11억 원, 2019년에 미니 1집 리패키지 앨범은 약 4만 5천 장을 판매하여 9억 7천만 원 정도, 2020년 미니 2집은 약 8만 장을 판매하여 16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나온 미니 3집은 약 11만 장을 판매하여 대략 25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앨범 판매량 수익으로만 따지면 2020년까지 총 6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룹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앨범 제작비가 약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해도 2020년까지 약 21억 원의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 다른 추가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이익을 봤다는 것은 앨범 판매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이달의 소녀는 2017년부터 개인 또는 유닛으로 약 8개의 광고를 했고 단체로는 2개의 광고를 하여 10개 이상의 광고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데뷔부터 매년 콘서트도 진행했었는데요. 이에 몇몇 팬들은 만약 제작비가 20억 원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21년부터는 정산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1년에는 미니 4집 앨범도 잘 되었고 추가 상반기부터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으며 홀로 약 8개의 광고까지 진행했기에 팬들은 왜 정산이 되지 않았는지 더욱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재정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많은 수익을 냈음에도 소속사인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2021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함께 일을 해온 많은 외주업체들과 인력들의 미지급액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달의 소녀 안무를 맡았던 김화영 안무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밀린 안무비 정산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업체들의 경우 당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로부터 갑질 횡포식 일을 그만두라라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달의 소녀 메이크업을 맡아주던 A씨가 인스타로 미지급금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고, 헤어스타일링을 담당하던 사람은 이달의 소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을 못하다가 겨우 글을 써 올렸더니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A씨가 쓴 글을 내리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거기에 사대보험 세금 체납 및 회사 내부 직원들의 월급과 경비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기사로 전해졌는데요. 이 뉴스와 동시에 추는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때를 맞췄다는 듯이 터지는 소속사의 자금 문제에 이를 수상하게 보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속사 자금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9월에 이달의 소녀는 콜라보 앨범인 Not Friends와 일본 싱글 1집까지 제작해 공개하였고, 11월에는 2021 시즌 그리팅, 12월에는 대면 팬사인회까지 진행하는 등 자금난을 보이고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모기업은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일광공영입니다.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의 자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한편으로는 일부러 돈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레이블입니다. 그런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한 일본 회사에게 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대표 김선혜 씨가 보증금의 연대 보증인인 남편 이종명 씨에게 주식을 넘겨 돌려주라는 식의 소송이 제기된 일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일을 피하기 위해 블록베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문제들. 그래도 얼마 전 이달의 소녀 추가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여 작년까지는 수입이 없었다라는 말에 올해는 정상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달의 소녀는 올해 퀸덤2를 통해 다시 한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여름 앨범이었던 플립댓도 초동 음반 판매량 약 11만 장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한 번 더 상승하는 이달의 소녀의 인기에 그동안 소속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속사는 이상한 행보를 보여주며 팬들을 또다시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 추가 여름 앨범 플립댓 활동 이후로 그룹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초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의 소녀 콘서트에 참가하지 못한 추가 월드 투어 콘서트 모든 일정에 스케줄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번에 추가 사비로 팬들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속사에서 더 이상 어떠한 케어도 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소속사인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이달의 소녀와 추를 분리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의견은 항상 한마음이었습니다. 추는 유료 팬소통 어플을 통해 소중한 것들 다 지켜낸다고 말했었고, 이달의 소녀 멤버인 현진이도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 이달의 소녀 12명이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달의 소녀는 12명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마음처럼 12명의 멤버들이 함께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달의 소녀 멤버들을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갖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